안녕하세요. 강박자동차 채널입니다. 오늘은 모빌리티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빌리티란 이동성으로 정의되지만 사람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만드는 서비스나 이동수단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자동차 기술 발전과 차량 공유에 대한 사회적 트렌드 변화로 이동수단에 관한 거대한 산업 생태계로 지금도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표적 이동수단이었던 자동차는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전기차로 전환됨으로써 다양한 에너지원을 사용할 수 있고 새로운 자동차 디자인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자동차와 인프라 간, 자동차와 자동차 간 통신기술 발달로 주행 중인 자동차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교통사고 및 체증을 현저히 줄어들 수 있게 합니다. 자율주행차 기술 발전으로 사람은 운전으로부터 해방되어 목적지까지 이동 중 다양한 서비스와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소비의 주력층으로 떠오른 밀레니엄 세대를 중심으로 차량을 소유하는 것보다 공유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트렌드 변화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빌리티 서비스는 기존의 자동차 제조나 개인의 자동차 소유와 관련된 산업을 넘어 차량의 사용과 공유의 개념으로 확장되었고 최근 모빌리티 기기의 기술과 연계되어 다양한 공유경제의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맥켄지에 따르면 글로벌 모빌리티의 시장 규모는 2030년 1조 5천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 규모의 3배 크기입니다. 차량 공유는 크게 소카나 그린카처럼 전통적 렌트카 사업과 비슷하나 영업소를 통해 차량을 빌리는 것이 아닌 플랫폼을 사용하여 간편하게 차량을 시간 단위로 대여하는 카쉐어링과 카카오택시와 우버처럼 이동을 원하는 소비자와 이동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카헤일링, 플러스와 같이 카풀로 자동차를 함께 타는 라이드 쉐어링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에 의하면 글로벌 차량 공유 시장은 2030년 7천억 달러에서 2040년에 3조 3천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차량 공유 보유 대수의 비중은 2040년 16%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의 본격적인 시작은 우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09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스마트폰의 터치 한 번으로 택시를 호출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우버가 개발되었고 2010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첫 운행을 하였습니다. 당시 우버는 택시가 없는 택시 서비스로서 기존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우버는 미국 내로 그치지 않고 2011년 파리를 기점으로 2014년에는 전 세계 30개국 100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2019년에는 10년 만에 82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지닌 회사가 되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인 소카는 2011년 경차 등 소형차 100대를 구입하여 제주도에서 시작한 이래 현재 1만 8천여 대를 운영하고 있고 2027년까지 5만 대 운영 계획입니다. 소카를 탈 수 있는 소카존은 4천여 곳으로 6개 광역시를 기준으로 주민 80%가 3분 내 소카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직접 가지 않고 차량을 호출할 경우에도 대기 시간을 30분 이내로 단축할 예정이며 2022년에는 차량을 탑승 지역이 아닌 전국 어디서나 반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편의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마이크로 모빌리티라고도 하며 원하는 목적지까지 부담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모빌리티로서 전동 킥보드, 전동 스쿠터 등이 있으며 국내 이용자는 2020년 기준 180만 명, 그 중에서도 전동 킥보드는 1년 새 이용자가 3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는 주로 집에서 대중교통 정거장으로 이동하는 퍼스트 마일 혹은 대중교통 정거장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라스트 마일의 이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서비스입니다.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글로벌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 규모가 2030년 26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글로벌 모빌리티의 이용자 수가 3,500만 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가 환승용을 넘어서서 독자적인 이동 생태계를 구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어택시는 항공기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연료전지와 배터리의 전력으로 전기 모터를 구동하여 추진력을 얻는 전기동력 수직 이착륙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주로 없이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으므로 도심 환경에서 사용하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에어택시는 회전자를 다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회전자가 고장나더라도 비교적 안전합니다. 또한 소음 수준이 낮기 때문에 도심이나 주거지역 근처로 운행이 가능할 뿐 아니라 잦은 빈도로 운행할 수 있어 에어택시의 활용도가 높을 것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에어택시 시장은 2025년까지 약 15억 달러 규모로 시장이 시작하고 이후 10년 동안 연평균 150%씩 성장하여 2035년에는 1,500억 달러 규모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서비스와 이동수단이 다양해지면서 이것을 한 번에 예약하고 결제하여 출발 도착지를 입력하면 다양한 운송 서비스를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서비스, 즉 서비스로서의 모빌리티, 마스가 탄생합니다. 이 마스라는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선보인 나라가 핀란드입니다. 휨이라는 서비스는 핀란드의 대중교통 서비스, 도시명 공유자전거, 택시, 렌터카, 카쉐어링, 그리고 이스쿠터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웹 형태로 개발된 것입니다. 전 세계 핀란드 휨과 같이 마스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스웨덴 유비고, 독일의 퀵시트와 무벨, 싱가포르의 비라인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관점이 소유에서 공유로 넘어감에 따라 자동차의 형태도 자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 기반의 승차 공유가 상용화되면 도로에서 주로 마주칠 차량은 셔틀 형태가 될 것입니다. 마스 시대를 준비하여 여러 업체에서 셔틀 형태의 자율주행 컨셉트카를 선보였는데 그중 하나가 토요타 E-팔렛 컨셉입니다. 이 팔렛 컨셉트는 모빌리티 서비스 전용의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로 이동과 물류, 판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각 용도에 맞게끔 차량 크기나 실내 인테리어를 변형할 수 있게끔 설계해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자유롭게 창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차량 공유는 자동차 거래와 이용 방식을 바꾸게 될 것이고, 자동차 공유 시대가 다가올수록 신차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차 업체가 스스로 생산한 자동차를 공유하고 사용료를 받는 방식, 또는 플랫폼을 장악한 사업자에게 자동차를 납품하는 방식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업체들은 자동차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자동차 업체들의 자동차 공유 서비스와 관련된 투자를 가속하는 것은 이러한 소비자들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GM은 2017년 리프트에 5억 달러를 투자했고 자체 차량 공유 서비스 메이븐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도요타는 2017년 우버에 투자를 하였고, 폭스바겐은 이스라엘에 본사를 둔 유럽 최대 모바일 택시 중개업체인 게트에 3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맥킨지는 차량 공유 확산으로 2030년에는 일반 소비자 자동차 구매가 현재보다 최대 연간 400만 대 감소하고 차량 공유 판매는 200만 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탄소 중립 이슈와 맞물려 판매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전기차 누적 판매량은 1,000만 대를 돌파하였고 2021년도에는 더 급속하게 2배 수준으로 증가해 660만 대를 기록하였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점유율은 전년 3.9%에서 2021년에는 7.9%로 확대되었습니다. 자동차 회사 간 무한 경쟁으로 막이 오른 전기차는 신모델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 전 세계적으로 약 370개 전기차 모델이 출시됐고
2022년에는 500여 종 이상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단점으로 거론되던 일회 충전 후 주행거리도 차량 평균 2015년 200km에서 2020년 약 350km로 증가했습니다. 최상위 전기차 모델은 650km까지 가고 있습니다. 2021년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많은 판매를 한 것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104만 대 판매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폭스바겐으로 71만 대를 판매했고 현대차는 35만 대를 판매해 5위를 기록했습니다. 골드만삭스에 의하면 2030년까지 미국 도로 위 전기차 비중이 15%에 달하고 2040년에는 전기차 비중이 46%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2년은 자율주행차 실도로 상용 운행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2022년 3월 운전대와 가속 페달, 브레이크 등 필수 장치가 없는 자율주행차 생산을 승인했습니다. GM 크루즈는 2022년 말부터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박스형 자율주행차 크루즈 오리진 생산에 나섭니다. 오리진의 용도는 호출 택시형 공유 전기차입니다. 구글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웨이모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작했습니다. 웨이모는 2020년 애리조나주 챈들러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완성을 위해 오토파일럿 기능이 탑재된 100만 대 이상 차량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30억 마일 이상 누적된 실도로 데이터를 이용해 자율주행 인공지능을 훈련하는 데 사용됩니다. 라이더와 같은 고가 센서를 장착하지 않고 8대 카메라를 이용한 비전 기반 딥러닝 자율주행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핵심 기술로 꼽히고 있습니다. 2035년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는 약 1,300조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차량이 교통신호와 도로 흐름을 인식하는 레벨 3부터 진정한 의미의 자율주행으로 보고 있으며 레벨 3의 상용화 시점부터 자율주행차 시장은 급격히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는 기존 자동차 산업으로부터 혁신적 변화이기 때문에 긴장이 따릅니다. 첨진적 변화를 원하는 자동차 제작사와 혁신적 변화를 통해 기존 질서를 급격히 무너뜨려 새로운 기회를 얻으려는 빅테크 기업 간의 긴장과 경쟁이 계속될 것입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안정적으로 성장해오던 자동차 산업은 이제 더 이상 제조업이 아닌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으로 변해야 생존할 것입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이 급속한 성장에서 보듯이 모빌리티 변화의 속도는 상상보다 빠를 것입니다. 100여 년 전 뉴욕 거리가 마차에서 자동차로 가득 채우는데 불과 13년 정도 걸리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집에서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이동하고 독립된 공간을 제공하여 마이카 드림을 가지게 했던 자동차가 어느새 대기오염과 교통정체, 주차난 등 문제를 야기하는 주범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새로운 이동수단의 모빌리티로 다시 탄생하기를 기대해 봅니다.